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완벽한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숨겨질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15년, 그 긴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저녁,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날이 한 여인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부산 해운대구 재성동에서 20년째 꽃집을 운영하던 박미선 씨, 54세. 이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부산 꽃도매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성실한 사람.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1월 4일 아침 7시 30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려던 딸 박소연 씨, 28세는 손이 멈췄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는 절대 집에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가게 일이 아무리 늦어져도 새벽에는 꼭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임신 중이라 더 신경 쓰시던 분이었는데. 박소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예비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가게 안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냉장고 안 장미들은 싱싱했고 작업대 위 가위는 제자리에, 꽃다발 포장지도 가지런했습니다. 다음날 배달할 화환 주문서까지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평생 금고문을 열어둔 채로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현금 800만 원은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도난 사건이라면 당연히 가져갔을 돈을 왜 그대로 둔 걸까요? 박소연 씨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인이 하루 이틀 안 들어온다고 실종 신고는 48시간 지나서 다시 연락주세요.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국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11월 3일 밤 8시 40분경 박미선 씨의 단골 손님이 꽃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은 혼자서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고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미선 씨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11월 3일 하루 동안 총 23통의 전화, 그중 무려 17통이 같은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밤 9시 12분, 3분 17초간 이어졌고 통화가 끝난 직후 9시 15분에 휴대폰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17통의 전화를 건 사람은 정태수 씨, 47세, 부산 해운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박미선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실종되기 3개월 전부터 박미선 씨는 정태수에게 총 9차례에 걸쳐 6,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6,200만 원이요. 그게 엄마가 노후를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이었어요. 11월 4일 오후 5시, 경찰은 정태수의 중고차 매매상을 찾아갔습니다. 박미선 씨요, 실종되셨다고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어젯밤 9시 12분에 통화하셨죠? 그냥 차 관련 상담이었어요. 정태수는 태연했습니다. 너무 태연했습니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미스터리 사건을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CTV에 잡힌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11월 5일 아침,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하기 시작했죠. 박미선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11월 3일 밤 9시 7분, 박미선 씨의 꽃집 앞 도로 CCTV, 그녀의 은색 그랜저가 포착됩니다. 운전석에는 박미선 씨, 조수석에는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체격으로 볼 때 남성이 분명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혼자 퇴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량은 해운대 방향으로 향했고 달맞이기를 입고 CCTV에서 밤 9시 31분에 다시 포착됩니다. 그런데 밤 11시 52분, 박미선 씨의 그랜저가 다시 꽃집 앞 주차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전석에서 내리는 건 남자 혼자였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는 주변을 살피며 차 문을 잠그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 뒤인 11시 57분, 같은 남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스포츠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가 평소 중요한 서류를 넣고 다니던 가방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인근 편의점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합니다. 11월 4일 새벽 0시 23분, 정태수로 추정되는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그가 산 물건들, 생수 2병, 비닐 장갑 1박스, 표백제 2통, 걸레 3장, 큰 비닐봉지 여러 개. 새벽에
1억 물건들을 산다는 것, 명백히 범죄 현장을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수사팀은 더 광범위한 CCTV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11월 3일 밤 10시 18분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 한 건물 지하주차장 CCTV 박미선 씨의 그랜저가 들어오는 게 포착됩니다. 약 1시간 20분 뒤인 11시 38분 같은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전석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수사팀은 그 건물이 정태수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11월 6일 오전 10시 수사팀은 영장을 들고 정태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뒤편 창고에 감식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거 봐. 창고 바닥에는 최근 표백제로 닦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벽면 구석에서 미세한 갈색 얼룩이 발견됐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 준비. 불을 끄고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청백색 형광이 창고 바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혈흔. 48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혈흔은 박미선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9.8% 일치. 정태수,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11월 8일 정태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박미선 씨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태수의 변호사가 증거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입니다. BMW 520D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1월 3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정태수의 BMW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광안대교, 남포동 서면, 부산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시간에 박미선 씨의 차도 몰 수 있겠습니까? 수사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형사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누군가 정태수의 차를 대신 몰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요. 공범. 수사팀은 정태수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과 통화 기록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김재현, 45세, 정태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중고차 매매상 직원. 11월 3일 그날 밤 정태수와 김재현은 무려 17차례나 통화했습니다. 11월 10일 수사팀은 김재현을 소환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김재현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겼으니 형님 차를 몰고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라고. 블랙박스는 절대 끄지 말라고 했어요. 김재현은 정태수의 BMW를 몰고 새벽 2시까지 부산 곳곳을 누볐습니다. 마치 정태수가 그 시간 동안 계속 운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죠. 공범 김재현의 자백으로 정태수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 박미선 씨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정태수를 압박했지만 정태수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수사팀은 정태수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1월 4일 새벽 3시 47분 정태수의 BMW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야산 입구를 지나가는 게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새벽 4시에 왜 그런 외딴 곳에 갔을까요? 경찰은 그 야산을 수색했습니다. 수색견을 동원하고 주변 땅을 파헤쳤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해안가도 수색했지만 박미선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시신 없이는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죠. 2009년 2월 검찰은 결국 정태수를 사기죄와 시체은닉죄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과 혈흔 증거 그리고 김재현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집요하게 반박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사망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2009년 7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정태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사기죄와 시체은닉죄,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씨는 법정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였다고요. 정태수는 2심, 3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여름 교도소로 수감되었죠. 혹시 이 사건의 결말이 궁금하신가요? 15년 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 채널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수연 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따서 미선이라고 지었습니다. 2016년 8월 정태수는 모범수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박미선 씨의 이름은 미제 실종 사건 파일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0년, 12년, 15년.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은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사건 발생 15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대규모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15년 전 새벽에 다녀왔던 바로 그 야산 지역이었죠. 오전 10시 32분 굴착기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데요. 땅속 3m 깊이 검은 비닐이 나왔습니다. 두툼하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한데요? 공사 중단.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이건 시신입니다. 백골화된 유골이 나타났습니다. 국과수 감식반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것들. 검은색 스포츠백 하나, 그 안에는 낡은 핸드폰 하나, 지갑,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 정태수 6200 속았다. 박미선 씨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2주 후 8월 28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미선 씨입니다. 99.9% 일치. 15년 만에 발견된 시신. 부산경찰청은 즉각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국과수는 시신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두개골 후두부에 강한 타격 흔적이 있습니다. 둔기로 최소 3회 이상 가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 사망 시각은 2008년 11월 3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사인은 두기군 골절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의 핸드폰. 15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방수팩에 쌓여 있었습니다. 데이터 복원 시도해봅시다. 3일 후 복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녹음 파일이 살아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수 씨, 돈은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박미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태수의 목소리. 이미 3개월이 지났어요. 6,200만 원. 제 노후 자금이라고요. 약 1시간 후 다시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태수 씨, 약속한 돈은요? 박 사장님, 미안합니다. 돈이 안 찼네요. 없어요. 뭐라고요? 그럼 제 돈은요?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안 돼요. 그건 제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요. 녹화기조 말거르니까요. 조용히 하세요. 정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수 씨, 왜 이러세요? 박 사장님, 미안해요. 긴탁한 소리. 박미선 씨의 비명. 다시 둔탁한 소리. 그리고 또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침묵. 수사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박소연 씨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2023년 9월 15일 새벽 6시 경찰은 서울 강남구 정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태수 씨, 박미선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놀라운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매장지 주변 흙을 정밀 분석한 결과 중고차 정비에 사용되는 특수 윤활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윤활유는 2008년 당시 정태수의 정비소에서만 사용하던 제품이었습니다. 비닐에서도 정태수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15년 전의 지문.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정태수의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질비했습니다. 검사는 복원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박미선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 씨, 왜 이러세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소연 씨였습니다. 옆에는 15살이 된 딸 미선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분이 할머니세요? 반갑겠습니다. 할머니야. 박소연 씨는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공범 김재현도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15년 전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말하겠습니다. 김재현은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이 새벽 2시쯤 저를 불렀어요. 마린시티 사무실로 오라고. 갔더니 바닥에 커다란 검은 비닐 묶음이 있었어요. 형님은 그걸 제 차에 싣고 일광면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야산에 도착해서 형님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왔습니다. 3시간 동안 땅을 팠어요. 그 안에 박미선 씨가 있었던 거예요. 법정은 숨죽였습니다. 2024년 7월 12일 선고 공판. 피고인 정태수,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진실을 은폐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입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요. 박소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5,479일 13만 1,496시간. 박미선 씨가 어둠 속에 홀로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정태수는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범 김재현은 범죄 은폐 및 사체 유기 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3일 박미선 씨 실종 16주기 부산 해운대 추모공원. 박소연 씨는 엄마의 묘 앞에 섰습니다. 딸 미선이와 함께 엄마,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박미선 1954-2008 당신의 미소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미선이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박미선 씨가 평생 사랑했던 꽃의 향기였습니다. 2008년 11월 3일 밤 박미선 씨가 정태수의 사무실로 찾아간 이유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태수는 당시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돌려줄 방법이 없었던 그는 박미선 씨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그날 밤 9시 12분 통화로 박미선 씨를 유인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정태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향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둔 뒤로 머리를 맞은 박미선 씨는 즉사했습니다. 정태수는 공범 김지연을 이용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새벽에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땅은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빛을 찾아낸다는 것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엄마,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박소연 씨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갑니다. 하늘에서 박미선 씨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